천연가스와 WTI 모두 지렁이처럼 옆으로 지루하게 기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방향으로든 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보다는 천연가스가 오늘 소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보다는 더 작은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밤사이에 재고가 예상보다 늘었다는 소식 때문에 새벽에 내려갔던 걸까요? 크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수치는 아니지만요. 3개월간의 천연가스 그래프를 보니 점점 살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3에서 7% 정도의 진폭을 보였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그 움직임의 폭도 더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WTI는 다소 폭을 키워서 78달러에서 움직이던 지렁이가 81달러대로 껑충 뛰더니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가격대에서 유지할지 확실한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유의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뉴스 리스트들을 살펴보면 천연가스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었고요. WTI로 기사들을 찾아보니 재고 부족이 우려된다는 3일 전의 뉴스가 무색하게 지금은 반대로 유럽의 경기 부진 등으로 재고 증가가 우려된다는 말도 하네요. 이래서 기사들을 그대로 믿지 말라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기사들을 보며 분석한 바로는 금리가 내려간다면 유가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은 분명 유가의 호재로 작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정유시설이 여러 차례 공격받은 점과 중동의 감산 지속, 가자 지구의 전쟁 리스크 등등도 유가 상승 요인이고요. 그러나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 이번에는 달러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달러가 상승하는 것은 유가 하락을 유발합니다. 와, 이거 뭐지? 싶죠? 금리 인하는 유가 상승의 원인이라며 또 달러 상승은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니. 그게 유럽의 제조업 활동이 빠르게 둔화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어서 그렇답니다. 게다가 미국이 유엔에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네요. 그래서인지 상승과 하락의 요인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 주 초반에 2번에 걸쳐서 WTI는 인버스로 소액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잠깐 유가가 쏠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올해의 유가는 75달러에서 83달러 정도 사이에서 당분간 횡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뉴스들이지만 꾸준히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 그런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자재는 특별한 이벤트로 순간적으로 확 튈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요. 83달러를 넘게 찍는 순간은 아쉽게도 밤이어서 저는 그동안 들고 있던 WTI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매도한 것은 소소하게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인버스도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70달러대에 진입하는 정도에서 매도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83달러를 넘기는 수준의 튀오름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좀 더 매입할 생각입니다. 천연가스 레버리지는 어제 소액으로 다시 진입했어요. 3-4% 정도의 하락이 추가로 나온다면 더 매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4%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매도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인데요. 나올 악재는 더 이상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승 호재도 보이지 않는 계절이지 싶습니다. 다만 다른 기사들을 더 찾아보니까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의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을 투자자들이 키우고 있는 모습이 살펴집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오래 보유하는 게 나을 순간이 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